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 우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자, 로그인 하는 거 있고, 로그인 하면은, 자, 이렇게 메일 목록을 불러오고 클릭하면 메일 내용을 보이게, 그리고 10초마다 한 번씩 메일을 갱신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에서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AI를 입히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오픈AI API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오픈AI API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오픈AI API라는 링크가 있고,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는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챗GPT랑 API 플랫폼, 소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 API 플랫폼을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 로그인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하겠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로그인할 때도 구글로 계속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우선 GPT가 제공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GPT 4.1, 5 미니, 5.3 이렇게 있고, 이제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많죠.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챗GPT에서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AP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델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API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시작을 하기 전에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API 모델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GPT를 결제해서 쓸 때는 월 $20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었죠. 근데 이성이 들어가는 모델은 제약이 있었지만 기본 모델은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API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모델이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모델마다 책정되는 비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이 페이지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스타트 빌링이라는 걸 이제 눌러보시면 결제 관련된 정보를 등록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API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지 API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불제입니다. 선불로 일정량 충전을 해놓으면 사용하는 것만큼 차감이 되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오거나이제이션은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이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Create Organization을 누르면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Invite Your Team이니까 인바이트 안 할 거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테스트 키, 자, 디폴트 프로젝트, 자, Generate API 키 이렇게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API 키가 생성이 되는데, 결제 정보를 입력을 안 해도 키는 생성이 되네요. 우선은 이걸 복사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어디 붙여 넣을게요 일단. 그리고 예제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선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Continue 누르면 이제 결제하는 창이 뜨네요. 자, 보시면은 $5, $10, $20 선불 결제하라고 이렇게 뜨고, 여기서 Purchase Credit 누르면 카드 정보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카드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Later를 누르면 우선은 이렇게 화면이 넘어와요. 넘어오고 여기 위에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대시보드랑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생겼어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뭐냐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고, 모델이랑 프롬프트를 좀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메뉴들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제 정보를 다 입력을 안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 대시보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내 사용량을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스에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활용할 내용인데, 보시면 내용이 많아요. 엄청 이렇게 프라이싱 들어가 보면은 모델마다 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산정할 때 이거 조금 치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것도 비용이 산정이 되고,
답변을 받는 것도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양이 얼마나 되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글자 수를 토큰으로 환산을 해서 비용을 책정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사용하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금액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언어별로. 여기 자바스크립트인데 파이썬, 뭐 CURL 이렇게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하실 수가 있고, API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매개 변수와 리스폰스가 뭐 어떤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구체적인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한 계정에 카드를 등록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다른 계정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 대시보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용량을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0.02달러를 사용을 했죠. 이거 아마 10달러 충전을 해놓은 계정일 텐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테스트 하는 거. 자, 제 프롬프트를 여기에 입력하면 답변이 뜨고, 시스템 메시지라는 걸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선은 뭐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모델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모델이더라도 뭐 날짜에 따라서 이게 학습된 날짜일 거거든요. 학습이 완료된 날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그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는 자, 펑션, 뭐 파일 서치, 웹 서치 뭐 이런 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API를 사용할 때도 활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답변을 받을 때 AI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함께 프롬프트에 넣어줬었잖아요. 그동안은 여기에 같이 넣어줬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런 포맷으로 답변을 달라는 것까지 프롬프트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API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넣으시면 돼요. 내가 질문을 하면 이런 형태로 답변을 줘라는 내용은 이제 시스템 메시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내용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라서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GPT를 결제를 하셔서 한 달에 20달러를 내고 이런 화면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용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API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돈 충전해 놓고 여기서 GPT를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질문을 해야 2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감이 잘 없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PI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하면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셨다면 여기 API 키 관리하는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API 키 만들었을 때 복사를 안 해놓으시면 이걸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셔서 새로 만드셔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유롭게 삭제하고 만들고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API 키는 다 발급을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오픈AI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GPT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략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우선은 뭐 계정 만드는 거, 키 발급 받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미지 생성, 뭐 음성 텍스트 변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것만 보면 되고, 참 친절하게도 파이썬에서 오픈AI AP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 오픈AI라는 패키지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는 요 함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픈AI 이 패키지 안에 있는 chat completion이라는 클래스겠죠.
클래스 안에 있는 create 함수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API니까 이 내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리스폰스를 받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 리스폰스 구조가 좀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이 API를 사용하는데 잘 맞도록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폰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폰스 아래에 choices라는 이게 키겠죠. 오브젝트의 키고, 키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고 0번째 배열의 메시지의 콘텐츠를 보면은 답변이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를 쓸 때 매개 변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GPT 3.5 터보 모델인데 이게 비용이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메시지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하는 건데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배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유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롤이라는 키의 값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시스템 메시지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작성이 되는 내용이 유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롤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형태고요. 시스템 롤이면 여기 왼쪽에 들어가는, 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작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저에 들어가는 내용이 진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챗GPT AP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템퍼러처랑 탑이랑 뭐 이런저런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매개 변수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API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걸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구조가 나오는데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선 모델을 알아야 되죠. 모델 알아야 되고 메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템퍼러처가 있는데 창의성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높을수록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확률 누적 샘플링이라서 0에서 1까지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템퍼러처랑 탑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설정을 해서 보통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 하실 때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가셔가지고 이 값들을 바꿔보면서 어떤 형태의 답변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맥스 토큰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글자 수를 토큰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토큰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긴 답변을 쓸데없이 이제 받으면 그게 다 낭비가 되니까 적절한 토큰 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답변을 하나만 받을 거니까 그냥 기본값이 1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건드리셔도 되고, 생성 중단 조건 문자열, 이것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답변을 받다가 답변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이 되면은 답변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답변은 끝까지 받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유저가 있고 시드가 있는데 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 때 유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혼자 쓰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작성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시드가 있는데 응답 일관성 유지용 랜덤 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I에 관련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I가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값이 seed가 됩니다. 이거는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에는 seed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드저니에도 있고 다른 그 영상을 생성하는 AI 서비스에도 다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seed가 동일하면 출발점이 똑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유사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을 때 답변하는 게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면 내가 여러 가지 시드로 테스트를 해보고 적절한 시드를 설정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깊이 있게 사용을 하려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GPT를 사용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툴을 설정을 하는 거고 이것도 플레이그라운드 가시면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cre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펑션, 파일 서치, 웹 서치 이렇게 있죠. 이거를 뭐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파일을 업로드를 해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 수가 있고 이제 웹을 서치하는 이런 것도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여기 툴 이 매개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툴에 사용되는 다른 값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구성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메시지를 구성할 때 제가 시스템과 유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랑 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전 응답이라고 해요. 이전 응답이라고 하고 이거는 도구가 응답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자, 이왕 본 김에 이거 다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그 질문을 할 때 배열 형태로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GPT를 사용을 하는 것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채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채팅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위에 있는 내용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주죠. 자, 이게 기본인 것 같지만 기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고 이전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API를 사용할 때는 AI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게끔 강제로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배열 형태로 계속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요. 그 누적된 데이터를 매번 질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과 이전 질문의 답변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과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시스템은 시스템 메시지, AI의 성격, 말투, 태도, 규칙 등을 정의함. 이거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유저가 우리가 하는 질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시스턴트인데 AI가 이전에 했던 말을 입력으로 포함시켜서 대화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목적으로 넣는 게 어시스턴트입니다. 이전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어시스턴트라는 요소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툴은 이제 도구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얘가 있는데 펑션 해놓고 이게 오브젝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고 이 펑션의 이름과 아규먼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게 응답 형태를 지정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어시스턴트에서 이 툴을 호출을 하는 거네요. 호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을 넣어주면 서울의 온도와 컨디션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정리된 구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전 답변인 것 같아요. 도쿄 여행 추천 좀 해줘 라고 하면은 답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 지금 하는 질문이 도쿄 날씨는 어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열로 누적을 해서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코드상에는 이게 티가 안 날 거예요. 우리가 프린트를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 덮어놓고 그냥 질문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질문 사이즈가 커져서 토큰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나중에 코딩하면서 체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제일 처음 봤던 형태만, 자,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